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베트남 다낭의 새벽 바다를 담은 사진 몇 장이랑 또 그곳에서 스탠드업 패들보드를 타면서 겪었던 아주 특별한 경험에 대한 기록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그림 같은 풍경 사진 같지만 저희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서 현대적인 레저 활동하고 아주 오래된 생업이 바다 한가운데서 딱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여행지에서 한 번쯤은 꿈꿨을 법한 그런 순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직접 패들보드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그 익숙했던 풍경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들인 거죠. 맞아요. 관점의 전환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말 조금만 바꿔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 오늘 그 경험을 같이 따라가 보는 게 이번 탐구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고요한 새벽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은 봉이틀 무렵인 새벽 6시.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니까 하늘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고 바다는 정말 유리알 같아요. 네, 정말 고요하죠. 주인공은 샤크라고 쓰인 패덜보드를 타고 해변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혼섬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풍경만 보면 정말 완벽한 힐링 그 자체인데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은 그런 풍경이죠. 근데 이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활동이 숨어 있어요. 체험기를 보면요. 이건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패들링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바다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진행하는 안전점검이자 투어 코스 개발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안전점검이랑 투어 코스 개발이요. 와,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 평화로운 새벽 패들링이 굉장히 진지한 업무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 좋네 한번 나가볼까? 이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지금 가장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 인식, 그러니까 맵 어웨어니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지도 인식이요? 네. 단순히 경치를 즐기는 걸 넘어서요.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조류는 어떤지, 저 멀리 보이는 오행산이나 참섬 같은 그런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자신만의 GPS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정말 망망대해 혼자 떠 있는 건데 그런 감각이 없으면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겉보기엔 낭만적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책임감하고 전문성이 따르는 일이죠. 특히 날씨가 급변할 수 있는 바다에서는 그 경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사진 속의 저 평화로움은 사실 이런 철저한 준비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잘 통제된 평화로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 패들보드를 타는 분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전문가의 시야에 아주 뜻밖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제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잔잔한 바다 위에서 마주친 게 무슨 다른 관광객의 요트가 아니라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둥근 바구니 배를 탄 현지 어부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파란색 퉁개, 퉁트레라고 불리는 전통배죠. 영상 기록을 보면 이 장면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어부가 배 위에서 몸을 숙여서 바닷속으로 손을 뻗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건져 올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라는 건지 짐작하기 어렵죠. 저라도 혹시 쓰레기를 줍나? 아니면 뭘 놓쳤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건져 올린 게 다름 아닌 아주 작은 랍스터, 그러니까 가재 새끼였어요. 작은 병에 소중하게 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 지역 어부들의 아주 독특한 전통 어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물속에 일부러 넣어둔 자루나 아니면 돌 틈에 숨어드는 어린 랍스터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잡는 거죠. 손으로요? 네, 기록에 보니까 한국의 실뱀정어잡이랑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계나 그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손길하고 오랜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죠. 이 만남이 정말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이 만난 이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레저와 탐험의 공간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치열한 삶의 터전이라는 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이 기록에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체험기 보니까 이 어린 랍스터 한 마리가 약 4만 동에 팔린다고 해요. 4만 동이요? 네, V&D로요.
영상에서는 5만 동, 우리 돈으로 한 2,500원 정도로 언급되는데 시기나 크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날 아침에 만난 한 어부는 이미 10마리를 잡아서 40만 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와, 하루 아침 일과만으로도 그 정도면 베트남 현지 물가를 생각했을 때 결코 적은 수입이 아니겠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이 지역 어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매일 이 작업을 하는데 운이 좋으면 하루에 총 10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잡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와,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이 작은 랍스터들이 매일 아침 이 지역 공동체에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안겨주는 셈이에요. 하나의 거대한 마이크로 경제가 이 새벽 바다 위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죠. 와, 이 작은 랍스터가 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 이 패들보더 같은 외부인의 존재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어장을 침범하는 또 다른 방해물로 여겨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의 사무실에 불쑥 들어간 셈이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행자의 존재가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기록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부들의 반응이에요. 체험기를 보면 그들은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밝게 웃어줬다고 하죠. 아, 이건 아마 패들보드라는 그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자의 태도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확실히 거대한 엔진 소리를 내는 모터보트가 다가왔다면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두 사람이 나눈 아주 짧고 평화로운 교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친절한 어부와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목적지인 혼섬에 도착합니다. 사진을 보면 구름 사이로 햇살이 커튼처럼 쏟아져 내리고 검은 바위섬이 실루엣처럼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투어 가이드로서의 면모가 드러나죠.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썰물 때 드러난 바위의 형태, 그 주변을 감싸고 도는 해류의 흐름, 파도의 패턴 같은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요. 아, 또요? 네, 이 지역이 기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파도가 아주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데리고 올 투어 코스로서 안전한지를 몇 번이고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지도 인식의 연장선이네요. 그리고 이 섬 위에서 바라보는 다낭의 전경 묘사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서쪽으로는 오행산이 보이고 해안선을 따라 호텔들이 쫙 늘어서 있고 동쪽엔 참섬, 그리고 남북으로는 끝없는 바다. 이 패들보더가 서 있는 이 한 점을 중심으로 다낭의 지리가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해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완벽해 보이는 파노라마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또 다른 얼굴,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사진들을 보면요, 이 아름다운 풍경 바로 옆에 비닐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뭉치가 동동 떠다니는 모습이 포착돼요.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에는 안개 속에 희미하게 거대한 화물선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정말 충격적인 대비네요. 방금 전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은 생명을 건져 올리는 어부의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 옆에 현대 문명의 잔해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다니요. 그리고 저 화물선까지.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다낭의 새벽 바다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무균실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를 이어온 전통어업, 현대적인 레저 활동,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화물선이 상징하는 글로벌 산업과 그 부산물인 환경 문제가 공존하는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이런 완벽한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 자체가 어쩌면 저 멀리 보이는 화물선이 상징하는 글로벌 경제와 물류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동경하는 자연을 파괴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그 자연을 찾아간다는 그 모순을 이 한 장의 사진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탈출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바다는 패들보더와 어부만을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상업과 무역, 그리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까지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인 셈입니다. 이 고요한 풍경 속에 현대사회의 모든 긴장감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쓰레기와 화물선이 주는 씁쓸함이 이 여행의 마지막 인상으로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주 흥미롭게도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그 어부와 마주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아까 만났던 바로 그 어부죠. 그는 패들보더를 알아보고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는 제법 여러 마리가 담긴 통을 자랑스럽게 들어보였다고 해요. 10마리라고 외치면서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저도 막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 짧은 재회와 미소 띤 작별 인사가 아침 내내 느꼈을지 모를 복잡한 감정들을 아주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해변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에 놓인 패들보드를 찍은 마지막 사진을 보니까 정말 멋진 여정을 무사히 마친 듯한 안도감과 뿌듯함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다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인 줄로만 알았는데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패들보드 위에서 마주친 한 어부의 미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랍스터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세대를 이어온 삶의 방식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여행이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곳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레저 활동이 현지인의 삶을 방해하는 소음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처럼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놓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관광객과 현지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같은 바다를 터전으로 삼은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나눈 짧은 교감. 어쩌면 그게 우리가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 자료들을 보내주신 당신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직접 패들보드를 타고고 그 다낭의 새벽바다 위에 있었다면 그 어부에게 어떤 질문을 건네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오늘 몇 마리나 잡았는지 같은 질문 말고요. 매일 보는 이 바다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 멀리 지나가는 거대한 배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당신처럼 물 위에 떠있는 낯선 이방인을 보는 기분은 어떤지, 그 짧은 만남이 당신의 여행에 어떤 의미를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